짝이에요. 맞아요. 등가속도는요? 맞아요. 거기는 전체 싹이에요. 그 위 뒤에 힘까지예요. 전체가. 거기 운동량 전까지 저기 54초까지 내용이에요. 영상 내용. 자, 43쪽으로 가봅시다. 43쪽. 자, 여기 혹시 틀린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43쪽. 연어 없어? 없어요? 자, 넘겨봅시다. 45쪽 틀린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45쪽. 있어요? 3번, 3번, 4번? 4번에 4번. 또 다른 거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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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그러면 3초일 때와 5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봐라. (3초) (4초) (5초) 위치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미터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니 그래프가 미터 퍼 세크고 세크니까 두 단위 곱하면 미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넓이를 비교해야 돼요. 넓이. 자, 그래서 그래프 넓이를 비교해 보니 여기는 넓이가 얼마 나와요? 윗변이 1, 높이가 4니까 여기는 2m 나오고, 맞죠? 여기 윗변이 1이고 높이가 얼마 나와요? 4니까 여기 넓이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m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 2m 갔다가 왼쪽으로 2m 가면은 위치 변화가 얼마예요? 0이네요. 위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4번 위치 변화가 없으니까 3초일 때 5초일 때 위치가 어쩐다? 같다. 정리해줘요. 짠. 정리되신 분은 46쪽으로 가봅시다. 46쪽. 자, 46쪽 1번 틀리신 분, 2번 틀리신 분, 3번 틀리신 분, 3번. 그 다음에 4번 틀리신 분. 3번 풀어봅시다.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B가 Q를 EV로 통과하는 순간 B점에 정지했던 A가 출발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다. 각각 V로 끝났네. 길이가 L이고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 둘이 시간이 달라야 되나? 둘이 시간이 다르네. 그죠? 둘이 시간이 다르고 가속도 크기를 구하려는데 지금 EV에서 그리고 이미 시간 t인데 이거 미지수란 말이야. 내가 정한 거야. 그래서 연우야 시간을 모를 때 식 쓰는 거 E 곱하기 A 곱하기 S가 L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나중속도 뭐냐? EV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V의 제곱 2의 L이 3V 제곱. 그래서 A는 2L분의 3V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절대값이다. 자, 그 다음에 47쪽으로 가봅시다. 47쪽에 틀린 거 있으신 분 2번, 또 틀린 거 있으신 분 혹시 3번, 2번, 3번. 이거 정리해줘요. 정리해주고
혹시 하이라 이거 뒷번집 심하니? 뒷번집 심해 거기서? 괜찮아? 커튼 내려버리기. 커튼 내려버리기. 아니 내려볼게.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풀어봅시다. 2번. 자, 4초 후에 3m/s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갈 건데 돌아오는데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처음에 5m/s 갔다가 경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경사가 안 바뀌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올 거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얼마 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 5m/s 돼 있어야겠죠? 맞죠? 자 그런데 4초 후에 3m/s가 된다네. 그러면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여기도 t겠지만은 지금 여기서까지를 4초를 잡았대요. 그랬을 때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3m/s 나온대. 됐지? 맞지? 그러면 가속도 크기를 구하래. 가속도 크기는 시간 4초 동안 속도별 얼마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죠 8. 그래서 2m/s 제곱이에요. 기억 맞았고 니은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네.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우선은 여기 정점까지 갔을 때는 몇 초 걸릴까? 정점까지 갔을 땐 1초에 2m/s씩 바뀌니까 5초 5m/s 바뀌려면 몇 초 필요해요? 1초에 2m/s 바뀌니까 5m/s 바뀌려면 얼마 필요해요? 2.5초 걸리죠? 2.5초 이렇게 걸려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동한 거리 얼마 나올까? 이동거리 2분의 1 곱하기 후단위 곱해야죠. 곱하기 넓이죠. 그죠? 5 곱하기 2.5초니까 2분의 5초. 그럼 얼마 나요? 4분의 25 나오네. 4분의 25m. 자, 그리고 여기 요만큼은 어떻게 이게 여기서는 끝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내려온 거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얼마큼 내려왔나 여기 한번 봐보니 여기 봐보니 그러면 여기 때까지가 4초 걸렸으니 여기 때까지 1.5초 걸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5m/s 곱하기 아이고 미안하다 1.5초 여기 때까지는 1.5초니까 곱하기 높이는 3m/s 하니 얼마 나와요 그러면? 4분의 9? 4분의 9m 나오네. 4분의 9m 여기는 4분의 25. 그러면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이 둘의 차이가 이만큼이에요. 이해됐어요 방금? 다시 한번 4분의 25가 이만큼이고 4분의 9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은 둘이를 빼면 되겠죠? 친구야 괜찮아? 어때? 진짜로 괜찮아? 아니요. 매우 힘들죠 지금. 예. 수요일날 꼭 와. 그렇지? 1단원만 와. 예. 1단원 끝날 때까지만 오고 수요일날 1단원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 다시 저희 친구 경사 기울기가 경사가 똑같으니까 경사 가속도가 똑같고 여기까지 됐죠? 됐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고 5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자리에 오면은 5로 끝나겠죠? 이건 알겠어요? 네. 5로 시작해서 제자리에 오면 다시 5가 돼 있어요. 네. 그죠? 왜냐면 이거 자유낙하랑 거의 비슷해. 외부에 마찰이 없으면은 제자리에 오면 속력이 똑같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알았죠? 방향만 바뀌고.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넓이 있죠? 넓이. 여기 넓이가 두 단위를 곱한 거니까 곱하면 단위를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여기서부터 속력이 0일 때니까 최고 높이까지가 있을 거예요. 최고 높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 높이까지 이 높이야. 경사 길이.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일 거잖아. 최고점이면 여기 요거 아니야 지금. 알았지? 이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야. 그럼 얘가 이제 굴러서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3m가 3m/s가 됐을 때 이 점이 여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까? 여기가 여기로 하고 최고점이 맞네. 최고점이 지금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3m/s인 이 점이 이 상태로 됐죠? 자, 이 친구 최고점까지 여기서 때까지 이동거리 보이죠? 이동거리가 그래프 넓이를 보니까 단위가 이동거리 미터 나오죠? 그렇죠? 이랑 똑같고. 알았죠? 이 친구 가속도 보이죠? 이 가속도가 이 운동의 경사가속도면 맞죠? 경사가속도는 아래장 기속.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음수니까 두 단위를 나누면 가속도죠. 그죠? 나누기가 기울기가 어때요? 의외 방향이 쪽에서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는 이 친구 이동거리랑 똑같아가지고 두 단위 곱해가지고 넓이 구해가지고 넓이 구했더니 4분의 25m 나왔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더니 여기가 그러면 여기 때까지 시간 간격이 1.5초 나왔어요. 1.5초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확실히? 네. 이 친구 보니까 5초일 때 이 친구 운동 보니까 5m/s가 사라질 때까지 2.5초 걸리는데 3m/s가 되려면 1.5초 걸려요. 그렇죠? 5분의 300. 왜냐면 이 친구 운동은 보니까 1초에 2m/s씩 바뀌는 운동이어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 삼각형 이 친구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친구는 이 삼각형이고 밑변이 2.5초 여기 높이가 5m/s 그죠? 이 친구는 이제 뒤집어진 삼각형 여기는 1.5초 여기는 3m/s 이렇게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5초 곱하기 3m/s에서 4분의 9m 됐죠? 그러면은 둘의 간격이 얼마예요? 요 둘의 간격 4분의 16이 요 둘의 간격 4분의 16이랑 똑같아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나와요? 3m 나오나? 4분의 16이 3m? 됐죠? 그러면 연해요. 여기서 때까지는 몇 미터 나와요? 최고점까지 높이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친구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최고점까지 높이는 최고점에서 현재 여기까지 온 높이니까 그래서 4분의 9m 여기를 말하는 거야. 조진 거 같죠? 그럼 4분의 25는 뭐예요? 4분의 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가 4분의 25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요 순간에 경사가속도가 이렇게 생겼지. 경사가속도는 얼마예요? 요 순간에 경사가속도 얼마예요? 요는 얼마예요? 친구 얼마? 경사가속도 얼마야? 친구 얼마야? 경사가속도 얼마야? 2m/s 제곱이고 알았지? 요 순간에 경사가속도 얼마야?
얼마야 오늘? 크기만 맞아 2m/s 제곱이고 친구야 최고점에서 경사가속도 얼마야? 5. 최고점에서 경사가속도 2m/s 제곱이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경사라고 하는 거는 봐봐 경사가속도는 놔둬볼게. 알았지? 여기서 경사 때문에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있든 없든 계속 굴러가지? 경사가속도는 한 빗면에서 무조건 같아야 돼. 알았나? 진짜로 친구 알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덕분에 설명을 그러면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 2.5초 그 다음에 4초 그리고 5m/s 그죠? 저거 이들 옮겼죠? 여기가 4초. 자 그럼 이 친구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 친구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고? 경사가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가 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2m/s 제곱으로 나온다고 알았지? 근데 기울기가 x축과 이동각인데 x축과 이동각이 양의값이 음의값이야. 음의값이니까 마이너스 2m/s로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올라가니까 양의 값인데 지금 간격이 어때? 점점 넓이 간격이 좁아도 넓어져. 지금 넓이 간격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있지. 왜 근데 넓이를 구하는 거야? 변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연애가 왜 넓이 구하는 거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되는 이 친구 변이 시간 그래프 그릴 건데 왜 넓이를 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왜 구하는 거야? 뭐라고? 혹시 왜 구한 거야? 친구 왜 구한 거야? 넓이를 왜 구한 거야? 해보라. 봐봐. 자 여기 보자. 여기 미터 퍼 세크를 이용해 가지고 변이 미터를 구하려면 은혜야 두 개 단위를 곱할 거야 나눌 거야? 곱해야지. 곱하기 넓이야. 그래서 시간당 넓이를 보니까 시간당 넓이가 어쩌고 있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지. 오케이. 호조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 여기를 만약에 S라고 한다면 여기가 S 3S에서 S로 급격히 줄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급격히 줄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급격히 줄고 있었어. 그렇지? 요만큼이 얼마야? 3S. 여기가 S. 알았지? 자, 그래프가 끝나는 게 있어 없어?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지. 그러면 끝점에서 수학적으로는 대칭이 돼야겠지.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대칭이 돼야 돼서 그리고 이제 운동이 끝나는 시간까지 가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근데 여기는 우리는 4초까지만 그렸으니까 여기 변이가 얼마가 나와? 여기 최대 변이가 얼마 나와? 여러분 최대 변이가 얼마 나와? 4분의 25m 나와. 알았지? 요만큼이 최대 변이잖아. 맞지? 요만큼이 최대 변이고 그 음의 면적이 아까 얼마 나왔어? 음의 면적이 4분의 9가 나왔지. 그러니까 음의 면적이 여기서 때까지 4분의 9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알았지? 이쪽은 4분의 9m가 돼. 그러면 여기에 y축 값은 얼마 나와야 돼? 여기 y축 값은 얘랑 얘를 어때야 돼? 빼야겠지. 그래서 4m. 얘는 4분의 16m가 나와야 돼. 적을 거 없으신 분? 적을 거 없으신 분? 적으세요.
일단은 뒤지기 어렵거든. 왜 일단은이 어렵냐면 하나의 운동을 속도 차원, 가속도 차원, 면이 차원 세 개로 받아들여야 돼서 그래. 하나의 운동. 되는데요. 가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 어떻게 보냐고? 이게 5m/s에서 이제 올리면 속도 감소하니까 이렇게 그래프 대충 그리는 거 알겠지? 예. 대충 이렇게 그리면 알겠지? 근데 책에서 뭐라 했냐면 4초에 끝난다고. 예. 4초 끝났을 때 3m/s예요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요 라인이 3m/s였대. 그러면 4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 여기서 때까지 2 변했어 아니면 8 변했어? 2. 여기서 쭉 내려와야 되잖아. 아, 8. 8m/s가 됐잖아. 그래서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근데 보니까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하면 내려가는 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m/s 빼기 얼마야? 처음부터 5m/s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8m/s 바뀌었잖아. 그렇지? 됐지? 그러면 1초에는 얼마 바뀐 거야? 1초에는 얼마 바뀌었어? 4초에 8m/s 바뀌었으면 1초에는 2초. 2m/s 바뀌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1초당 속도 변화니까. 할만한다. 다행히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되더라. 알았지? 무조건 그래프로 그리게. 물리가 일단은 0점 너무 어려워. 근데 2, 3, 4는 쉬워. 알지? 이렇게 문제 복잡하잖아 2, 3, 4. 일단은 한번 풀어줄게. 그래서 아마 오늘 문제 풀다 문제 다 못 풀고 끝날 수도 있어. 괜찮아. 2, 3, 4를 진도를 좀 빨리 나가자. 모르고 있어요, 연아야? 요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겠어. 다행이다. 간단히 잘 적어줘. 할만하겠어? 진짜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 아까 연어 요 EAS 써야 될 문제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돼. 알겠지? 시간이 안 주어져 있으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풀어야 돼. 왜냐면 걔는 그래프로 나타내도 못 풀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왜냐면 그래프에는 T가 있는데 EAS 식에는 T가 없잖아. 그래서 T가 없는 문제는 그래프로 나타내기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지? 걔는 그래프로 못 풀어. 이해됐죠? 다 그래프로 풀어야 돼. 나중에 왜냐면 보면은 삼각형의 특성이 있고, 그렇지? 사각형의 특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때는 2분의 1 안 곱하고, 이때는 2분의 1 곱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적용하기가 어렵고, 보면은 얘랑 운동이 서로 대칭이네. 그렇지? 얘랑 운동이 대칭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알아낼 수 있어. 여기 끝점이 5m/s인 것도 알아낼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식에서는 안 나오거든. 그렇지?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나 V가 V0 플러스 AT는 얘랑 대칭이라는 건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또 있거든.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2t, t, 그 다음에 3t, 4t가 있고 여기를 S1, S2라고 할 때 이 친구를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해놓고 그랬을 때 S2 대 S1이 몇 대 몇이게? 이것도 시험 문제 완전 많이 나오거든? 몇 대 몇일까? 친구 몇 대 몇일까? 근데 1 맞아, 3대 1이야. 그래서 등속 있잖아.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 B가 2대 4로 나와. 2대 6로 나와. 그러니까 어떤 원점에서 여기 2m 갖고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이제 네모 다시다고 하고 그랬을 때 잠깐만 0m 같은 시간 간격이네. 그러면은 여기 때까지 몇 미터게? 2m 여기가 2m잖아. 그렇지? 여기는 몇 미터야? 간격이 6m. 여기는 간격이 10m야. 그래서 여기는 8m 지점, 여기는 18m 지점이에요.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왜냐면 자 뒤로 연장해 보자 그래프를. 뒤로 연장해 보면은 그러면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는 3S, 여기는 5S 그래. 그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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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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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S. 같은 시간 가는 거리면 1대 3대 5. 홀수배가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1대 3대 5 이렇게. 이런 문제도 엄청 빨리 풀 수 있어서 이거 꼭 그래프를 여러분 꼭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기억님 풀었고 디귿 P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2.5초인데 맞았죠? 자, 3번으로 가봐요. 자, T시간 동안 ES, T시간 동안 ES만큼 갔대. 자, 그러면 맨 처음 간 친구가 지금 속도가 빨라진가 느려진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빨라지지. 그러면 이렇게 빨라질지 이렇게 빨라질지 몰라. 이거일지 몰라 지금. 알았지? 둘 중에 뭔지 몰라. 자, 근데 T초가 있고 T초가 있고 T초 평균이 얼마나? T초 평균이 T분의 S 나오지?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그 시간의 중간 내 순간 속도라 했잖아, 그지? 그 시간의 중간에 얼마 나온다고? T분의 S가 나온대. 그러면 2T초일 때는 ES, 2T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초 동안 ES를 간대. 그러면 1.5T 중간의 속도가 T분의 ES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어보니 원점이 아닌 것 같아. 얘네를 보니까 둘 사이 1초간 여기서부터까지 T분의 S만큼 이동을 했는데 평균이면은 0과 T의 중간이 얼마야? 0과 T의 중간이면 0.5t 그치? 0.5T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T분의 S인데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 시간을 포함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 보니까 1초에 T분의 S 바뀌니 0.5초에는 미안하다. T초에 T분의 S 바뀌니 0.5T에는 0.5T초에는 T분의 0.5S 바뀌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T분의 0.5S 하면은 여기 얼마 나와? T분의 0.5S 나오겠다. 맞죠? 그죠? 그러면 초기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답이야, 여기. 그래서 2T분의 S가 정답이에요.
간단히 그려주세요. 48쪽으로 가봅시다. 속도시간 그래프 그릴 때 원점에서 출발할지 아니면 원점이 아닐 수도 있어. 맞지? 저기 멀리서부터 운동을 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로 그릴지 이거로 그릴지를 맞지? 잘 결정해야 돼. 속도시간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처음부터 관찰을 못하고 이때 관찰해버리면 여기 친구가 처음 속도 V0가 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V0를 구해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문제를 풀어보니 2점을 주어졌어. 2점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 이 기축성을 이용해서 처음에 얼마에서 출발했는지 구해보라 그 말이야. 알았지? 48쪽 가봅시다. 5, 6번 틀리신 분 있어요? 혹시 5, 6번? 틀린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7, 8, 9 틀리신 거 있어요? 8번? 8번 풀어봅시다. 8번. 비유동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시간 그래프가 있고 힘이 있으니 얘는 이걸 통해서 가속도를 뽑아야겠습니다. 가속도. 알았죠? 가속도를 뽑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친구야, 여기서까지 가속도 얼마예요? 지금 가속도 얼마예요? 2초 동안에 속도 얼마 변했어요? 1 변했죠? 네. 그죠? 2초 동안에 속도가 1m/s 바뀌었죠? 1에서 2로. 1초에는 그럼 얼마예요? 0.5m/s 바뀌는 가속도는 0.5m/s 제곱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동안 2m/s 바뀌었으니 1초에는 얼마 바뀌어야 돼요? 1m/s 바뀌어야 되죠? 그럼 여기 가속도는 1m/s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1m/s 제곱으로 갔네. 2kg이. 그러면 힘의 크기가 얼마야 돼? 2kg 1로 가면 몇 뉴턴이야? 맞아요. 2kg이 1m/s 제곱으로 가면 몇 뉴턴이냐면 2뉴턴. 혹시 단위 다 외웠어요? 단위? 아니었죠. 우리 이거하고 좀만 쉽시다. 단위표 줄게. 단위표 다 외워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얘가 그러면 얘가 2뉴턴짜리면은 F는 그럼 얼마예요? 0.5뉴턴짜리네. 그죠? 0.5뉴턴짜리고 얘가 0.5뉴턴짜리고 그러면 얘는 2뉴턴짜리고 0.5뉴턴이랑 2뉴턴이랑 싸우면 얘가 있죠. 그죠? 그래서 2뉴턴에서 0.5뉴턴 빼고 그랬더니 두 질량은 모르겠고 가속도 얼마로 갔네? 처음에 0.5m/s 제곱으로 갔네요. 아, 지금 이거 몇 킬로그램 나와야 돼? 3kg이지? 여기 2kg이지? 얘는 몇 kg이어야 돼? 1kg이어야겠지? 그래야 둘이 합쳐서 3kg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봐봅시다. AU 속력을 구하라네. 아이고, 이대로 끝이 아니네.
지금 얘를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하잖아. 그렇지? 자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하잖아. 그럼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속력이 A 입장에서는 처음에 2초까지는 똑같이 2m/s였다가 잘라버리면 오른쪽으로 가던 중에 잘라서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몇 초일 때 구하래? 4초일 때 구하래. 그러면 이거 보니까 0.5N 받았는데 1kg은 그러면 0.5m/s 제곱으로 가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1초에 0.5m/s씩 바뀌어야 돼. 2초에는 얼마 바뀌어야 돼? 그러면 1m/s 바뀌어야 돼. 그러면 1m/s 느려져야겠지. 이가 더 느려지는 거? 왜냐면 A가 이렇게 가다가 잘라가지고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럼 속력이 느려져야겠지. 그래서 속력이 느려져서 이렇게.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요? 1m/s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이 1m/s 나와야 돼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어렵지? 수요일 날 무조건 와.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자, 그럼 성비라고. 이거 10m/s인가 속도 변화가 속도 변하면 두 단위를 곱할 거야, 나눌 거야? 왜요? 곱하기지, 곱하기 넓이지. 넓이 얼마 나와? 10. 그지? 10 나오지. 그래서 그러면 속도가 지금 보니까 플러스 10이라고 있으니까 이 친구 면적이 플러스 10m/s니 5초 동안 지금 10이 추가돼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 돼 있어? 5초에 얼마 돼 있어야 돼? 10이 추가되면 5초 후에 속도가 얼마 돼 있을까? 20이요. 오? 처음이 얼마인데? 4m/s인데 10m/s를 추가시켰더니 얼마 돼야 돼? 14m/s가 돼 있어야 되고 속도가 빨라지겠지? 속도 시간 그래프 이 친구 A고 이 친구 B고 그럼 다 구했어. 이제 문제 풀어보자. 3초일 때 A의 속도 크기 3초일 때를 구하라네. 자, 3초일 때는 형들아 보니까 얼마 돼 있을까? 3초일 때는 얼마가 돼 있을 것 같냐? 지금 보니까 1초에 2m/s씩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면 3초에는 얼마 증가했어야 돼? 6m/s 증가했어야 되지. 확실해? 네.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3초에 6m/s 증가했어야겠죠? 맞죠? 그러면 4에서 6이 증가했으면 얼마 돼 있어야 돼? 10m/s 되어 있어야겠지. 그러면 맞았어? 틀렸어? 기억? 틀렸죠? 니은 봐보자. 1.5초일 때 A, B의 속도는 1.5초면은 그럼 봐보자 여기. 그러면 1초에 2m/s니까 1.5초에는 얼마 증가했어야 돼? 3m/s 증가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4에서 3 증가했으면 얼마야? 7m/s지 A가 맞지? 보니까 B도 얼마야? B 7m/s지? 그럼 어때 서로? 맞지? 5초일 때 A, B가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 계산해봐야 될까? 계산해보자. 만나려면 m/s가 같아야 돼. m/s 제곱이 같아야 돼. 자, 봐봐. 문제를 볼 때 만난다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자, 이걸 진짜 이거를 만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말고 단위를 떠올려야 돼. 만난다라는 개념은 m/s 제곱이 같은 건가, m/s가 같은 건가, 미터 같은 건가. 그럼 뭐가 같은 거야, 셋 중에. 만난다라는 개념.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이거 가속도가 같으면 만나는 건가? 두 번째. 속도가 같으면 만나는 건가? 친구가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 세 번째. 세 번째가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보기가 세 단위 중에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만나려면 두 단위를 미터를 만들려면 곱해야 돼, 나눠야 돼? 왜요? 곱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사고회로가 어떻게 되냐? 만난다는 건 셋 중에 뭐냐?
다음에 미터를 뽑으려면 두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곱할 거다. 곱할 거면 이제 그래프 뭘 거라고? 그래프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A 넓이를 구해보면 A 넓이가 뭐냐? 5초 동안이지? 그럼 얘가 사다리꼴이니까 그지? 그러면 앞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분의 그지?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4m/s 더하기 아랫변 14m/s 곱하기 높이 몇 초? 5초. 그럼 얼마 나와 이거? 18에 2, 9, 45m 나온가? 이거 여기는 얼마 나와 여기? 7호 35m 나오지? 그러면 어때? 서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네 그치? 그랬다 응? AB가 맞는다? 뭐야? 안 만나는데? 계산으로 잘못했나? 아 근데 여러분 위치가 X는 A가 여기서 출발하고 0m에서 출발하고 이쪽으로 B가 10m에 이미 와 있었대. 문제가 그렸네. 그러면은 A는 얼마 이동한다고? 얼마? 45m 가고 A는 맞지? B는 얼마 간다고 이쪽으로? 35m 간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둘이 A는 여기서 45m, B는 이렇게 35m. 근데 B는 여기서부터 몇 미터에 떨어져 있어? 35m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만난다. 성빈아 이해됐어? 진짜로 이해됐어? 아니요. 이해 안 됐어? 어디서부터? 이거는 이해 갔어? 예. 그러면 자 이제 자 너가 서 있고 너 친구가 서 있어. 너가 A고 친구가 B야. 너가 이쪽으로 몇 미터 갈 거야? 45m. 45m 가고 근데 둘 사이가 10m 떨어져 있어. 알았지? B는 이쪽으로 얼마 간대? 35m 간대. 그럼 둘이 만나 못 만나? 네. 만나지 여기서 만나지. 자 그러기 때문에 둘이 만나요. 그래서 디귿이 맞았다. 자 그다음 또 뭐 물어봤었지? 11번 물어봤었나? 11번 풀어보자. 11번 힘들지. 아마 학교 가면 친구들 절반은 물리를 포기했을 거야. 그래서 포기를 안 하면 절반이야. 알았지? 그리고 거기서 좀 풀면 이제 2등급 들어오는 거고 기본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2등급 초반일 거야. 그래서 2등급 초반까지는 쉽게 나올 거야. 포기하지 마. 자 11번 가보자.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성빈아 봐보자. 성빈아 보면 처음에 얼마로 나 있어? 속도가 위지? 예. 그지? 몇 V까지 올리면 되거든? 4V까지 올리면 되겠다. 그지? 4V. 그리고 여기는 2V.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Y축이 일정하게 올라가니 이때 시간을 T로 잡으면 이때 시간은 성빈아 몇 T가 될까? 2t. 봐봐. 요만큼, 이티만큼. 하나, 둘, 셋. 여기는 중간은 얼마야? 3V겠다, 이게. 그러면 이때는 몇 T 나와? 몇 T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 몇 T 나오겠어? 2t. 2T 맞았어. 얘는. 2t. 잘했어. 자, 그럼 봐보자, 이제. 자, 요런 상황인데 지금 L이 지금 2V랑 4V 사이가 성비랑 2V랑 4V 사이 여기가 L이네. 알았지? 여기가 L이네. 그러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이게 세크잖아. L 단위가 뭘까? 교비나 L 단위가 뭐야? L 단위가 뭐야? L. 읽어보자. Q, R 사이의 거리가 L이다. L 단위가 뭐야? 뭐야? 미터 맞았어.
거리가 L이라고 했으니까 미터야. 그럼 성비나 두 단위 어떻게 할 거야? 곱할까요? 나눌까요? 왜요? 곱해야겠지. 곱하기 넓이지. 넓이 구해보자. 넓이가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이 2v 여기가 4v 곱하기 2t 그러면 어떻게 된가 이거 6vt네. 맞지? 6vt가 뭐라고 했냐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해보자. QR 자 QR 여기가 지금 이 지점이 뭐야? 처음이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야. 맞지? 자 QR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2t지? 자 그리고 PQ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t지? 2t 대 t니까 2대 1이니까 2배다. 기억 맞았어 틀렸어? 맞아요. 맞았어 잘했어 니은. 자 P부터 R까지 거리를 구하래.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라 했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P에서 R까지 그럼 전체 구하래. 전체 구하라면 단위가 미터 구하라는 거지. 이동거리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얼마? 3t. 그리고 사다리 꼬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가 얼마 곱해줘?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 2분의 5, 15vt다. 맞지? 그러면 6vt 대 2분의 15vt는 L 대 네모지, 그지? 그러면 6vt 곱하기 네모는 이게 7.5vt다. 그지? 네모는 이거 없어지니까 6분의 7.5 6분의 7.5면 얼마야? 60분의 75n 그리고 이거 얼마? 5분의 4분의 5n인가? 그지? 4분의 5n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V일 때 물체의 위치는 Q부터 근데 여기 봐봐 이거 보조선을 하나 여기 멀리 여기 봐봐 파유라 이거 봐봐요. 자 보조선 하나 그리면 이게 지금 여기를 S라고 보면 여기를 넓이 A라고 보면 선비랑 이게 메데이가 나와. 넓이가 3A. 말은 잘했어. 3A. 여기는 메데이 나와. 5A. 그렇지? 여기는 메데이 나와. 7A. 그렇지? 그러면 메데이 두 개 더한 12A를 L로 봤지. 그렇지?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나와? 15A가 L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바뀐 게 12분의 15를 곱했잖아. 그러면 12분의 15L이 되잖아. 그래서 4분의 5L이 나오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3V일 때면 여기까지지. 3V일 때면 여기까지지. 그러면은 Q로부터 얼마 갔냐 물어봤잖아. Q로부터 얼마 갔냐 물어봤잖아. 그럼 몇 A 갔어? Q로부터 여 지점은 얼마 갔냐 물어봤으니까 요만큼 갔지. 그렇지? 그럼 성비랑 몇 A 간 거야? 5A 간 건가? 지금 읽어봐. 속력이 3V일 때 물체의 위치는 Q로부터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3V일 때는 요때지. 그러면 여기까지 Q로부터 요만큼 갔지. 얼마 갔어? 그럼 몇 A? 5A 갔지. 그러면 5A 갔을 때 얼마냐 그 말이잖아. 얘가 이렇게 얼마 작아졌어? 12분의 5로 작아졌으니까 여기 12분의 5A. 요거 프루트가 와라. 이렇게도 풀 수 있긴 한데 성빈아 봐봐. 이렇게도 풀 수 있지. 근데 이건 연산해야 되지. 여기는 어때? 바로 보였지? 비율. 왼쪽이 빠를까 오른쪽이 빠를까? 왼쪽. 왼쪽이 훨씬 빠르지. 이 방법 알아놔. 빨리 잘 적어줘. 그러면 성빈아 시간당 넓이가 홀수네. 그렇지. 외우기 쉽겠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동 넓이가 홀수네. 홀수입니다. 1대 3대 5지. 그렇지. 저거 알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어 얘들아. 안 그러면 이렇게 연립해도 돼. 연립해도 돼. 알았지? 연립하는데 연립한 건 알겠지만 이제 학교 시험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성빈아 그래프만 그리면 옳게 풀 수 있지 않을까? 1대 3대 5대 7 너무 쉽잖아. 저걸 외워서 풀어요. 외워서 풀면은 더 좋지. 머리 쪽에 굴러가면 더 좋아. 저게 머리 안에 들어있으면 더 좋아. 왜냐면 이렇게 연산해가지고 풀어야 되지만 이 연산에는 저기 안 들어있잖아. 그렇지. 연산에는 저기 안 들어있는데 저기 머리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 바로 갈 수 있어. 그러겠지 오빈아. 왼쪽으로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아? 오른쪽보다 훨씬 쉽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면 그래프가 바뀔 수 있을까? 못 바뀌잖아.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프가 못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고정돼 있어. 그지? 저거 알아야겠지. 저거 알아야 돼. 잘 적고 잘 적었죠? 잘 적었죠? 적은 다음에 또 시작. 그러면 성빈아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라도 그려야지 빨리 풀 수 있어. 어떻게라도 그려야 돼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135를 어떻게 뽑든 그렇지? 사각형 넓이를 이용하든 그렇지?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가 사실은 여기 파트를 고통 안 받고 빨리 잘 끝내는가를 결정해. 됐죠? 그 다음에 12, 13번은 물어볼 겁니다. 12, 13번 물어볼 거 없어요? 넘어가 봅시다. 자, 50쪽 여기도 숙제였죠? 지금 몇 분이요? 혹시 시계 있으신 분? 35분? 자, 숙제로 55쪽까지 해오시고 50부터 55쪽까지 숙제로 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저기 그때 돌림임 했나? 안 했죠? 조금 했어요? 완전 다 못했죠? 그죠? 그 뭐지? 12쪽도 숙제였나 보다. 12쪽 맞죠? 12쪽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12쪽 질문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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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13쪽으로 가봅시다. 13쪽 여기 심화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 일단 여기 심화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볼 땐 여기 심화 문제까지는 여러분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심화 문제에 간 에너지만큼 효율을 뽑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심화 문제를 숙제를 안 내줄게. 이해 갔죠? 여기 심화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것보다는 차라리 돌리님 쪽이 심화 문제에 나오는 빈도랑 노력 대비했을 때는 비율이에요. 돌림이 너무 미쳐가지고 그럴 바에는 역학 부분 전체를 더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문제량이 더 많아요. 알았죠? 자, 역학 심화 문제 하고 돌림임 심화 문제 중에서 이쪽 문제가 너무 어려워. 양으로 따지면 양이 여기가 2이면 여기 한 3 정도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아까 같은 그래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여기를 더 풀어주는 게 맞고 여기를 더 풀어주면 우리가 2달 안에 끝나야 되니까 이 여기는 비효율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풀었을 때 비효율적인 문제는 패스해버릴게. 알았죠?
시간이 우리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단원이 만약 끝났어. 시간이 남아. 그럼 그때 풀어줄게. 문제풀이반에서는 다 풀어줄 거고. 알았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의 평형을 봅시다. 물체의 평형.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칠판지우개가 낙하를 할 건데 평형이 되려면 정지해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 이거 봐보자. 자, 이 친구가 낙하를 할 건데 내가 지금 들어주니까 낙하를 안 하고 있죠. 혹시 잘못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잘못 들어주면은 여기를 잡고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요. 못 들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나? 직선으로 떨어졌어요? 아니죠.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졌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을 만들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힘의 합이 0이어야 되고 회전 합도 0이어야 돼. 알았죠? 회전 합도 0이어야 돼. 이거 건물 지을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건물을 지을 건데 이런 건물을 지을 건데 여기다가 하나 꼴랑 놔두면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알았죠? 회전합도 0을 만들어야 되니 이렇게 다리 하나 받고 이쪽에다 받고 이쪽에다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회전을 방어할 수 있죠.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방어할 수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방어할 수 있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평형을 이루려면 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즉 힘이 평형이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림 평형, 돌림 힘 합이 없어야 돼요. 알았죠? 돌림 합이 없어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때까지 모르고 여기 때까지는 얼마냐면 2m래. 이 친구 무게가 300N이고 이 친구 무게가 600N이면 만약에 평형을 이루려면 요 받침대 뭐지? 받침대가 906ton을 뭐 해야 돼? 버텨야 돼. 맞지? 버텨야지. 버티다 말게. 약간 맞지? 그러면 얘가 이 친구가 너무 무거우면 무너져 버리겠지. 그렇지? 그래서 500m 버텨줘야 되고.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가 만약 회전이 세버리면 이쪽으로 기울고 이 친구가 회전이 세버리면 이 친구가 기울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 회전이 306ton이 2m를 하고 이렇게 시계로 돌아요, 반시계로 돌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내리잖아.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로 돌려. 반시계로 돌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 해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계로 돌지. 그래서 시계로 얼마 600N 돌지. 그러면 합이 얼마 나와요? 평형이 되어 있죠. 지금 평형이 되면 회전이 있다 없다? 없다. 0 나와야 돼요. 그래서 R은 얼마 나와요? 1m.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앞으로 와도 회전이 깨지고 평형이 깨지고 이 사람이 조금만 뒤로 가도 평형이 깨지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여기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된다. 그지? 여기서 콘크리트 딱 발라버리면 이 사람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콘크리트를 안 발랐으면은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알았죠? 이거 건물 세울 때 필요한 원리야. 알았죠? 건물 세울 때 필요한 원리. 그거 배우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봐봅시다. 작용선이 똑같이 힘이 작용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중심점에다가 힘을 가하면, 자 봐보자. 여기 펜 봐보세요. 펜 이렇게 잡고 있어.
알았지?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이 x축이야 y축이야? 중심선이 x축이지. 그지? 중심선에 y축으로 힘을 가하면 회전합니다. 알았죠? 자, 중심선의 같은 방향. 중심선이 x축인데 힘을 x축으로 주면 회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죠? 회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둘이 작용선이 같다면, 작용선 라인이 같다면, 그리고 작용선이 회전 중심을 통과하면 여기 봐보자. 물체가 여기 있어. 물체가 여기 있어. 여러분이 딱 봐도 무게중심 어디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무게중심이다. 그죠? 딱 무게중심이야. 자, 그러면 무게중심으로 힘을 가하면 회전해 안 해? 네요. 회전 안 해요. 알았죠? 회전 안 해요. 알았죠? 회전 안 해요. 회전이 없어. 근데 회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회전해요. 알았죠? 그래서 작용선이 회전 중심을 통과하면 회전한다 안 한다? 회전 안 해요. 알았죠? 그래서 타우가 얼마 나와? 0이. 외워놔야 돼, 여러분. 자, 그리고 작용선이 한 라인 내에 있으면은 합력이 0이 나오니까 회전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칠판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F로 10N 밀고 얘를 10N을 밀면 회전 중심은 가운데 있을 건데 회전 중심은 같은 힘으로 있으면은 회전을 안 합니다. 한쪽이 커버려도 회전을 할까 안 할까? 한쪽이 커버리면 회전을 해버려요. 이해갔어요? 자, 여기 잠깐 봐보자. 여기 잠깐 봐보자. 이번엔 실험을 이렇게 볼까?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 이쪽으로 10N, 여기 회전 중심인데 이쪽으로 15N 가 있어. 그럼 회전할까 안 할까? 예요. 여기서 회전 안 해. 그러면 오른쪽 힘이 세다는 양이잖아 지금. 보세요. 회전 중심이 있어요. 이러고 있어. 이렇게 힘을 가하면 회전을 안 해요. 그죠? 맞죠? 회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씩 어땠어? 살짝씩. 살짝씩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예요. 밀려나죠? 그러니까 직선 운동하지 회전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직선 운동이랑 회전은 상당히 달라요. 자, 책 봐봅시다. 자, 작용선이 다른 경우. 이제 작용선이 크기가 같은 두 힘이 같은 작용선에 있지 않으면 회전해버려요. 알았죠? 회전해버립니다. 자, 됐고요. 역학적 평형 조건.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건 설명해줬고. 됐습니다. 넘겨봅시다. 구조물의 안정성.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말한다. 여기 봐봅시다. 여기. 자, 무게중심이 어떤 거냐? 무게중심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 무게중심이 뭐냐면 여기 물체 있죠? 여러분 무게중심 알고 있죠? 무게중심이 어디야 이거 지금? 딱 보면. 자, 이 친구 무게중심이 어딘 것 같아요? 딱 보면 가운데죠? 그렇죠? 딱 가운데죠? 딱 가운데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각 질량마다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각 질량마다 중력이 작용해. 여러분 사실 이미 알고 있어. 각 질량마다 중력이 작용해요. 그렇죠? 그때 무게중심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봐도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중력이 회전을 만들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끝으로 갈수록 회전력이 어떻게 될까? 커진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지? 여기도 끝으로 갈수록 회전력이 어떻게 될까? 커져.
회전력. 회전력 타워가 크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회전력은 연호에 봤을 때 회전력의 평균 어딜까? 여기에 회전력 평균 어디야? 중앙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도 회전력 평균이 어떻게 될까? 중앙이겠지? 여기를 타워 1, 타워 2라고 하면 그러면 타워 1, 타워 2가 같으려면 타워 1하고 타워 2가 같으려면 성빈아 그러면 둘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같아야 될 거야? 같아? 달라야 될 것 같아? 같아요. 같아야 될 것 같지? 알았지? 같아야 될 것 같지? 그래서 같으려면 아까 칠판 지우기에서 자 어디 부분이 양쪽 회전력 평균이 같을까? 정중앙이 회전력 평균이 좌우가 같아. 자 만약에 우리가 회전 중심을 왼쪽에 치우치게 되면 왼쪽에 치우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뒤로 갈수록 회전력이 커지잖아. 뒤로 갈수록 회전력이 커지잖아. 이렇게 이쪽도 뒤로 갈수록 회전력이 커지잖아. 그러면 아저씨 봐보니까 회전력이 둘 중에 오른쪽이 크냐 왼쪽이 크냐? 평균이 오른쪽이 더 크지. 그래서 자 지우개가 있는데 여기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이 회전력 평균이 크니까 어디로 기울어? 오른쪽으로 회전력 평균이 기울어서 이렇게 떨어져. 알았지? 정중앙에서는 어떻게 돼? 정중앙에서는 정중앙 잡기 빡세지. 정중앙에서는 그러니까 무게중심 안에는 사실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3차원으로 넘어가서 3차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잡으면 얘가 어떻게 회전하는 두 가지로 회전해.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해. 그때서 끝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끝에다가 무게중심을 잡으면 어디로? 오른쪽 왼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고 어디로 기울어? 여기 잡으면 여기를 잡으면 어디로 기울어? 얘가 뒤로 기울어. 그래서 앞으로 잡으면 회전력을 여기를 잡으면 앞에 있는 회전력이랑 뒤에 있는 회전력 중에 누가 더 세? 뒤에 있는 회전력이 더 세니까 어디로 기울어? 뒤로 기울어. 알았지? 그러면 무게중심이면은 여기 회전이랑 여기 회전이랑 같은 게 중앙일 것이고 여기 앞에 회전이랑 뒤 회전이 같은 게 여기일 것이고 그래서 요 가운데 좀 잡으면 회전력이 어때? 거의 무게중심이 거의 요 사이 어디가 있겠죠. 이해됐죠? 이게 무게중심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책 봐봅시다. 책. 자 그래서 대칭인 물체. 자 대칭인 물체의 무게중심 정육면체나 구와 같이 대칭인 물체는 물체의 중앙점이 회전 중심이 돼요. 알았죠? 무게중심이 되고 알았죠? 그 중앙에서 이제 회전하지 않고 물체가 멈춰 있을 수 있고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쳐진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만약에 물체가 요렇게 생겼대. 요렇게 생겼대. 그러면 회전 중심을 고를 건데 그러면 이쪽으로 구해버리면 딱 봐도 여기가 무게가 어때? 너무 크지?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와야지. 요 정도 와야지. 요 정도에다가 무게중심을 둬야지. 이만큼 질량이 요렇게 무너지고 요만큼 질량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래야지만 평형이 가능하고. 배웠죠? 수학에서 몇 분의 몇 지점? 전체 몇 대 몇 지점? 몇 대 몇 지점?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얼마? 1 맞죠? 2일 때 1지점이 기더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 그래서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역학적 평형에서 벗어났을 때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구조를 보니까 안전한 평형 보니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여기 봅시다. 만약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만약에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에 가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물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정중앙에 와 있겠죠? 맞죠? 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만약에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있어. 이쪽으로 살짝만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아래로 굴러서 떨어지죠. 그죠? 살짝만 왼쪽으로 가도 어떻게 될까?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쪽으로 굴러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불안정한 구조, 얘는 안정한 구조. 건물을 지을 건데 건물을 자, 사각형으로 짓는 거 알았지? 사각형으로 지으면은 얘를 세게 믿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겠죠. 사각형보다 더 안전한 구조가 있어. 바로 어떤 구조? 삼각형 구조는 정말 안전해. 알았죠? 왜냐면 조금만 들어도 원래 상태로, 조금만 들어도 원래 상태로. 그래서 자연에서 삼각형 구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머리도 똑같다니까 피라미드 만드는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 구조. 삼능성 알아요? 바위가 돌이 바람을 세게 맞으면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어요. 맞죠? 삼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삼각형을 많이 볼 수 있고 삼각형이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왜 인간은 사각형으로 짓냐? 땅값이 비싸니까. 알았죠? 땅값이 비싸서 사각형을 지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되게 안전한 구조야. 여러분. 자, 계속 볼게요. 자, 무게중심과 바닥면. 물체가 기울어도 무게중심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이거 봅시다. 자, 요렇게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바닥면이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만약에 무게중심이 벗어나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바닥면은 여기 있죠. 바닥면 무게중심 벗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거? 이 상태에서 자빠져 버려. 맞죠? 그래서 건물을 기울여서 지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은 이렇게 있잖아. 바닥면이 어때 지금? 바닥면이 넓지? 바닥면이 넓어서 무너지기 어려워. 맞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짓는 게 가장 안전해. 자, 됐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고 바닥이 넓은 경우,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고 바닥면이 넓으면, 그러면 건물을 이번에 이렇게 지어볼까?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그렇지?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고 바닥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건물이 잘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여러분이 딱 봐도 얘 중에 얘가 더 불안해 보이잖아. 막 흔들 건데 어차피. 맞죠? 그래서 여러분 15쪽 보니까 자 15쪽 보니 자 삼각형으로 보니까 구조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울여야 할 각도가 클수록 안정적인데,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 1톤 트럭 본 적 있어요? 1톤 트럭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지 1톤 트럭. 근데 그 다음에 BMW 같은 거 본 적 있는가? 스포츠카 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스포츠카가 훨씬 안전하게 비싸죠. 1톤 트럭은 매우 위험해. 바닥면이 좁아가지고. 맞죠? 그래서 15톤 트럭은 어떻게 해놨어?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생겼고 뒤가 쫙 길잖아. 이제. 그래서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해야지 안전해. 얘들아 이러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얘들아 힘내. 자, 그러면 가랑 나랑 봐보자. 자, 15쪽 가 나봐봐. 가 영상 찍어놨거든. 영상 찍어놨으니까. 자, 가나를 보니까 가나 중에서 바닥면이 누가 더 길어? 가나 중에 바닥면 길이가 누가 더 길어? 나가 더 길어?
그러면 안정성은 뭐가 크다? 안정성은 바닥 나가 더 안정성이 크다. 그래서 얘가 쓰러지는 임계값을 구해봤더니 쓰러지는 임계값 자 쓰러지는 임계각을 구해봤더니 가의 각이랑 나의 각에서 가의 각이 더 작아. 그래서 가가 조금만 울렁울렁 거리면 무너져 버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사각형에서 세타 1, 세타 2 여러분 책에서는 이걸 세타 1, 이걸 세타 2라 했어. 알았지? 거기다 써줘. 세타 가, 세타 나 중에서 세타 가가 더 작아서 세타 가가 더 위험해. 왜냐면 바닥면의 길이가 더 작아서 그래, 가가. 그러니 바닥면이 크면 클수록 더 안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수경차가 뒤집어지는 사건은 잘 안 일어나는데 1톤 트럭이 쓰러지는 사건은 꽤 많죠. 그죠? 우회전, 좌회전 잘못하다가 잘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을 넓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건물들 보면은 건물도 보면 대부분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아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진 건물은 많이 없는 이유가 조금만 흔들려도 누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흔들려도. 자 됐고요. 자 구조물 안정성 높이기. 그래서 원풀 구조, 그 다음에 사다리차, 고층 건물 보면 바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 저기 뭐냐? 15쪽에 오른쪽 봐보자. 부정. 배우 보건요. 자, 배가 이렇게 있고요. 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중력이랑 중력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회전하잖아요. 회전이 없어. 회전 없다. 알았지? 만약에 배가 기울어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부력이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은 여기를 중심이라고 할 때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회전팔까지 간 다음에 힘을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죠. 그죠?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은 회전팔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힘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죠. 그러면 부력도 이렇게 회전해요. 그래서 중력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부력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니 그래서 물체가 세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책 봐봅시다. 책. 배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배가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낮으면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이 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해됐죠? 자, 숙제를 내줄게요. 숙제를 여러분이 풀기 너무 어려우실 건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가져오세요. 17부터 40 만점까지는 내신 만점까지는 아마 못 풀 것 같아요. 20쪽까지 풀어주세요. 20쪽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풀어온 거 봐서 숙제를 내신 만점 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몇 분이에요 지금? 45분 됐나? 몇 분? 갑시다. 자,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숙제 잘 해보세요.